경제를 쉽게 재밌게 유익하게 풀어주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거시경제 전문가 김광석 수석연구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통화하네요. 네, 네. 첫 인사드리는데 목소리가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서 살짝 삐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살짝 심쿵했잖아요. 우리 저 김광석 수석연구원은 빅데이터의 전문가이시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개편하고 첫 코너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그만큼 또 저희에게 손쉽게 누구나 들어도 알기 쉽게 또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우선 IMF가 어떤 곳인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쉽게.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실 텐데 네.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IMF가 뭐냐면요, 국제기구입니다. 여러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돈을 빌려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구제금융을 해주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IMF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 기업들이 여러 의사결정을 할 때 어려우니까 외부 자문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 자문을 해주는 기관들을 컨설팅 펌이라고 하죠. 네. 또 그런 담당자들을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어디에다 하느냐? 바로 IMF에 한다. IMF는 여러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정책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할 만큼 경제 세계 전체를 잘 아울러 보는 그런 국제기구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IMF가 매년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내년 올해 일단 올해겠죠, 그렇죠? 네네. 2020년. 네.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 전망이 굉장히 흐린 걸로 저는 그렇죠. 지금 다들 뉴스를 접하고 계실 걱정을 텐데 하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또박또박 읽어봤습니다. 네. 네. 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읽고 나서 든 저의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은 충격적이다. 였습니다. 네. 결국 코로나19가 준 세계 경제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인데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1930년 대공황을 두 MC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그때 네. 굉장히 1930년대를 네. 경험하셨다는 거죠. 술도 못 마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금주령이 내려가지고 생각이 나요. 그때 그런 것이 잠깐 기억이 나긴 해요. 네. 그럼 100세 정도 된다는 뜻인 건가요? 네, 제가 그때 아마 미국에서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어르신. 네. 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때. 이렇게 그래요. 말씀 재밌게 해주셨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네. 1930년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네,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너무 힘들었죠. 네, 그런데 이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3.0%인데요. 와. 이 숫자는요. 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부분의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제 충격을 경험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게 IMF의 기본적인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이너스 3%예요. 아유. 그런데. 네, 그럼 아울러서 세계 경제 전망도 봤으면 충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떤가요? 네, 한국 경제 전망은 미리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2%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충격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네. 그러나 이 마이너스 1.2%라는 숫자는 IMF 외환위기 1997, 8년에 경험했던 그때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경제다라는 거고 네. IMF 외환위기 때만큼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는 약 200여 개 나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건데요. 선진국들, OECD 회원국들을 쭉 나열해보면 성장률이 그나마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찍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그게. 네. 그 정도로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나름 선방했다.
뭐 조기 방역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펼쳐서 어쨌든 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라는 IMF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 세계 경제는 3%, 네. 평균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 이렇게라고 정도. 말씀하셨어요. 예. 보통 이제 히트 바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닥을 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기에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바닥인가 아닌가 딱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확연하게 예. 말씀을 예.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의 질문이 바닥인가 이제 시작인가 이겁니다. 네네. 근데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경제 조정이잖아요. 네네. 그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전개될까를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IMF의 전망에 전제가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 중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하반기에는 완화된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인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될 거라면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죠. 네. 물론 그런 일을 바라진 않지만 그게 첫 번째고요. IMF의 이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도 경제 충격이 언제 집중되냐면 2분기에 집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4, 5, 6월 달 안에 선진국들의 경제가 굉장히 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 충격은 이미 시작인 거에 불과하고 2분기에 추가적인 경기 침체, 경기 충격이 있을 것이다. 네. 결국 바닥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IMF는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였는데 네. 김광석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마음에 드십니까? 저희 둘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해피바이러스가 넘치는 네. 그런 진행자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네. 빼면은 한 2배 정도는 더 되실 거예요. 네. 직접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거시경제 전문가 최강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